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세컨 에이프런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세컨 에이프런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찰스 바클리 그리고 리차드 제퍼슨, NBA 선수 경력을 끝내고 방송인으로 변신한 이 두 명이 이 세컨 에이프런 제도에 대한 서로 좀 다른 상이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슈퍼팀 결성, 과연 르브론 제임스가 최초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주제를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이프런, 세컨 에이프런, 또 퍼스트 에이프런 있죠. 이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게 되면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드래프트 지명권도 그렇고 로스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트레이드, FA 영입까지 굉장히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2023년에 체결한 이 새로운 CBA 조약에 두 번째 이 세컨 에이프런 제도를 신설했죠. 당연히 첫 번째 에이프런을 초과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제재로 샐러리를 조절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 찰스 바클리가 빌 시몬스의 팟캐스트에 출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에이프런 제도가 생긴 계기는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같은 이런 선수들 때문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내내 슈퍼팀에서 뛰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물론 클리블랜드 1기 시절은 아니었지만 2010년에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을 하고 나서는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와 함께 빅3를 결성했고요. 4년 연속 파이널 진출, 2회 우승, 뚜렷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애미는 점점 노쇠화 단계를 겪게 되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본인의 FA 시기에 맞춰서 클리블랜드 친정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2016년 즉 클리블랜드로 이적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미 팀에는 카이리 어빙이 있었고, 그리고 케빈 러브를 앤드루 위긴스와 트레이드하면서 곧바로 클리블랜드 유니폼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까지 합류를 하면서 빅3가 결성이 됐었고, 케빈 러브가 이야기하기로 르브론 제임스는 이미 내가 클리블랜드 입단하기 전부터 나에게 접근했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죠. 2016년 파이널 우승합니다. 1대3의 열세를 뒤집고 역전 우승. NBA 파이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고, 여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시리즈 가운데 하나였죠. 어빙, 러브, 르브론이 어떻게 빅3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충분히 빅3라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빅3를 구성했던 방식도 저는 르브론답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다시 레이커스로 이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첫 해에는 조시 하트, 론조 볼, 브랜든 잉그램, 아주 다양한 그런 유망주들과 함께 뛰었습니다만, 곧바로 앤서니 데이비스를 트레이더로 영입하죠. 앤서니 데이비스와 르브론 제임스는 또 같은 에이전트를 두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팀에는 카일 쿠즈마를 제외한 나머지 유망주들을 전부 다 패키지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와 원투펀치를 결성했고 2020년 버블 우승을 달성했었죠. 레이커스에서는 슈퍼팀을 결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마이애미와 클리블랜드 시절에는 슈퍼팀을 좇았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슈퍼팀 마니아가 바로 케빈 듀란트죠. 이 듀란트는 2016년 자신들을 바로 전해에 꺾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이적합니다. 커리, 탐슨, 그린, 듀란트, 누가 봐도 슈퍼팀이죠. 이 슈퍼팀을 결성을 했고, 이 당시 골든스테이트는 이미 듀란트를 영입하기 이전에도 리그 최상위권 팀이었죠. 73승 9패 팀에 전년도 자신들을 거의 탈락 위기까지 몰아붙인 에이스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점을 찍은 셈인데, 이후에 3년 동안 2번 우승, 그리고 파이널 MVP를 듀란트가 2차례 모두 다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드레이먼드 그린과 불화를 겪고, 또 이 골든스테이트의 공격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듀란트는 딱 3년 뛰고 이적하죠. 바로 브루클린 네츠로 갑니다. 그리고 이 카이리 어빙이 있었고 또 제임스 하든을 데려오면서 빅3를 구축하게 되고, 역시나 슈퍼팀이라 부를만하죠. 카이리 어빙, 제임스 하든, 케빈 듀란트. 누가 슈퍼팀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이 세 명은 채 15경기도 함께 뛰지 못합니다. 서로 번갈아 다쳤고, 결국 듀란트와 이 카이리 어빙의 태도,
애티튜드에 완전 진절머리가 난 제임스 하든이 트레이드를 요청해버리죠. 자, 결성 당시에는 르브론의 슈퍼팀을 능가할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테스트조차 못했어요. 결국 15경기도 함께 뛰지 못한 채 쓸쓸히 해체됐습니다. 자, 제가 르브론과 듀란트의 예를 들었었는데 뭐 리차드 제퍼슨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께서 르브론과 듀란트만 그랬냐, 니네가 어릴 때 봤었던 과거 선수들도 그랬다, 이렇게 충분히 또 반박하고 반문할 수 있죠. 리차드 제퍼슨 저랑 동갑입니다. 1980년생이니까 1990년대 NBA를 다 봤죠. 바클리의 주장에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바클리가 르브론의 이름을 언급한 건 위선적이다. 바클리 자기 자신도 하킴 올라주는 팀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그리고 스카티 피펜과도 뛰었다. 바클리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의 브라더지만 자신의 과거를 잊었다. 왜 르브론 제임스가 처음처럼 느껴지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리차드 제퍼슨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찰스 바클리가 하킴 올라주원과 함께 휴스턴으로 이적했을 때 바클리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카티 피펜을 언급한 건 이건 저는 코미디라 생각해요. 왜냐? 스카티 피펜은 언제 합류했냐면 1998-99 시즌 딱 1년 뛰었습니다. 그때 바클리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 돼 있었고요. 올라주원도 97-98 시즌 끝으로 98-99 시즌부터 급격한 노쇠화를 겪습니다. 스카티 피펜 본인도 그때 나이가 35, 34, 35이었어요. 30대 중반에 완전히 전성기 꺾인 선수를 모였다고 해서 이걸 슈퍼팀 결성이다?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클라이드 드렉슬러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저는 리차드 제퍼슨이 이때 드렉슬러가 있는 걸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펜 이야기가 아니라 드렉슬러가 나왔어야죠. 왜냐? 1996-97 시즌, 그러니까 바클리가 휴스턴 로켓츠의 그 우스꽝스러운 유니폼을 욕하고 그 유니폼을 입게 됐을 때 팀에는 이미 올라주원과 드렉슬러가 있었죠. 네, 1996-97 시즌이니까 올라주원이 63년생, 그리고 드렉슬러가 62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상태에서 또 다른 63년생이 바클리가 들어왔는데, 물론 올스타 팀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르브론, 웨이드, 보쉬가 20대 때 서로 리그 투합에서 모였던 그 슈퍼팀과 같을까? 이거 리차드 제퍼슨의 이런 의견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스카티 피펜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때 휴스턴 로켓츠를 저는 제퍼슨이 잘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제 사견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샤킬 오닐, 코비 브라이언트도 그 전에 있었다. 샤크 옆에 역대 득점 2위에 빛나는 파워포워드가 뛰었다. 이거는 칼 말론 얘기입니다. 2003-2004 시즌을 앞두고 칼 말론이 거의 유타에서 20시즌 가까이 뛰었지만 이제 더 이상 유타에서는 우승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 말론은 결국 우승을 위해 레이커스로 합류합니다. 자, 그런데 리차드 제퍼슨이 진짜 저는 이 예시가 또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오케이, 칼 말론이 온 건 맞아요. 그리고 역대 득점 2위도 맞습니다. 그리고 샤크 옆에 역대 최고의 파워포워드 가운데 하나인 칼 말론이 들어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칼 말론의 나이가 제가 아까 언급했던 올라주원 바클리와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63년생이에요. 40살에 온 걸 가지고 이 예시를 든다? 리차드 제퍼슨이 이때 본인은 NBA 선수였는데 과연 칼 말론의 나이를 모르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순히 이름값만 놓고 그 팀이 슈퍼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얘기하기로 칼 말론과 더불어서 전성기였던 게리 페이튼도 영입해서 슈퍼팀을 결성했다. 게리 페이튼도 이때는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레이커스의 트라이앵글 오펜스 시스템에서 게리 페이튼이 삐큐 좋은 선수가 굉장히 헤맸던 것도 사실이지만, 게리 페이튼도 이때 나이가 68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35, 30대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전성기라는 말 자체를 붙이는 게 저는 잘못됐다. 잘못된 예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1996-97 시즌의 휴스턴의 빅3는 올라주원, 바클리, 그리고 클라이드 드렉슬러가 맞다. 피펜을 여기에 넣는 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피펜이 왔을 때 올라주원과 바클리의 NBA 선수 생활은 거의 내일 모레 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3라 부르는 건 맞다. 하지만 슈퍼팀은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2003-2004 시즌에 레이커스의 빅4, 샤크, 코비, 칼 말론, 게리 페이튼인데 역시나 빅4는 맞다. 하지만 칼 말론의 나이 40살, 게리 페이튼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때 명예의 전당에 갈 수 있는 4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잡지에서도 전당포 멤버다 이렇게 부르긴 했습니다만 딱 1년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듀란트가 슈퍼팀에 합류하고 혹은 르브론 제임스가 슈퍼팀을 맡는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저는 리차드 제퍼슨이 과거에 본인의 동료였던 르브론 제임스를 너무 감싸 안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잘못 든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슈퍼팀 결성은 뭐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게 리차드 제퍼슨의 의견인데 다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휴스턴의 올라주원이 93-94, 94, 95 시즌 때 2년 연속 우승을 이끕니다. 그리고 본인은 2년 연속 NBA 파이널 MVP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찰스 바클리는 피닉스 선즈로 이적을 했지만 결국 우승에 실패하고 계속 팀은 약해져 갑니다. 결국에 피닉스를 떠나서 올라주원 드렉슬러 휴스턴에 합류하게 됐고요. 그리고 98-99 시즌에는 스카티 피펜까지 영입을 하지만 이때는 드렉슬러가 은퇴하고 나서였어요. 자, 하킴 올라주원은 파이널 우승 2회, 파이널 MVP 2회, 시즌 MVP 1회를 받았던 최고의 선수였고 찰스 바클리도 시즌 MVP 1회, 그리고 퍼스트 팀 5번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피펜은 파이널 우승 6회, 수비 퍼스트 팀 7번, 그리고 NBA 퍼스트 팀 3회에 뽑혔지만 98-99 시즌이면 전부 다 기량이 저물 때였죠. 자, 레이커스 아까 2003-2004 시즌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점 전까지의 빅4의 경력을 살펴보면 코비 파이널 우승 3회, 퍼스트 팀 2번, 그러니까 완전히 기량을 그 다음에 커리어를 다 만개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이긴 했어요. 2옵션이긴 했지만 샤킬 오닐은 파이널 우승 3회, 파이널 MVP 3회, 시즌 MVP 1회, 득점왕도 있었고요. 게리 페이튼 수비왕에 올랐고 스틸왕, 수비 퍼스트 팀 9번, 그리고 칼말로는 시즌 MVP 2번, 퍼스트 팀 11번에 빛나는 역대 최고의 4번이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 칼말로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자, 캔드릭 퍼킨스도 리차드 제퍼슨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르브론의 마이애미 이적 이전에 케빈 가넷, 폴 피어스, 레이 알렌이 이미 보스턴에서 힘을 합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주전 빅맨이 누구였냐면 바로 캔드릭 퍼킨스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96-97 시즌보다는 2007-2008 시즌에 보스턴을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이때에도 레이 알렌, 케빈 가넷은 각자 소속팀에서 진짜 열심히 싸울 만큼 싸웠고 30살을 넘겼던 시점이에요. 케빈 가넷이 76년생인가요? 네, 그리고 레이 알렌이 75년생이고 폴 피어스가 막내였는데 77년생인데 전부 다 30살을 넘긴 시점이긴 했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나 케빈 듀란트의 마음속에도 아니 우리 이전에 96-97 휴스턴, 07-08 보스턴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또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조금은 성격은 다르지만 차라리 96-97 때보다는 07-08 때가 조금은 더 젊은 팀이었기 때문에 예시가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슈퍼팀과 에이프런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바클리가 어떤 주장을 했냐, 슈퍼팀을 구성하는 선수들이 리그를 과도하게 몰아붙인다. 그래서 에이프런 제도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예시로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를 든 거고요. 리차드 제퍼슨의 반박은 아니 리그가 제도를 신설했는데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선수 한두 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하다. 그러니까 바클리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두 번째 에이프런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구단이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그러면서 돈을 정말 실컷 제한 없이 리밋 없이 쓸 수 있는 구단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의 연봉, 셀러리 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자, 그리고 NBA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리그 균형 유지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제도였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슈퍼팀을 결성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제도의 신설의 그 속도, 가속화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르브론과 듀란트가 주된 이유냐라고 묻는다면 의견은 갈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그게 제퍼슨의 이야기대로 르브론과 듀란트 때문이라는 건 너무 단순하지 않냐. 지금 구단도 돈이 많아졌고 그리고 2010년대 골든스테이트처럼 사치세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리그는 불균형이 되고 그리고 또 밑에 머물러 있는 팀은 계속 머물러 있게 되고 이거는 결국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건강한 순환이 아니다. 그리고 리그가 번창하지 못하고 더욱더 어려움에 빠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퍼슨이 예시로 든 건 잘못됐지만 이게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한 바클리의 의견에는 그렇게 동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이애미의 빅3, 이 마이애미 빅3는 선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주도하면서 결성한 최초의 슈퍼팀인 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크리스 보시, 드웨인 웨이드,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만나서 서로 FA가 됐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구단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팀들을 찾았죠. 시카고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시카고는 거부했었고, 마이애미가 오케이를 했고, 결국에는 마이애미 구단의 뜻도 당연히 있었지만 선수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완전히 최초의 슈퍼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향 때문에 각 팀들이 로스터 구축에 접근하는 방식도 조금씩 바뀌었죠. 자, 마지막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슈퍼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슈퍼팀에서 뛴 적이 없다. 그 당시에 뭐 엄청나게 비판받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르브론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일단 두 가지 이유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슈퍼팀의 정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 머릿속에. 르브론 제임스가 그 발언을 했을 당시에 파이널 상대는 클리블랜드를 꺾었던 골든 스테이트였고요. 그 골든 스테이트는 케빈 듀란트가 합류한 상태였어요. 시점 자체가. 그래서 이 르브론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강팀에 최상급 선수 케빈 듀란트가 추가되는 형태를 진정한 슈퍼팀으로 정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드웨인 웨이드가 있는 그냥 평범한 팀에 나와 보시가 가서 새롭게 도전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강팀에 케빈 듀란트가 오는 것 자체가 반칙이고 그게 슈퍼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론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시대적인 맥락입니다. 일단 듀란트의 골든스테이트 합류가 리그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리고 듀란트 너는 진정한 겁쟁이다, 뭐 엄청난 비판들이, 또 워리어스에 대한 안티들이 아주 많이 창궐했던 시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이런 시대적인 맥락을 읽고, 그래, 내가 팀을 결성한 방식은 얘네들이랑 달라, 듀란트랑 다르고 골든스테이트랑 다르다고, 그런 점들을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다분히 좀 경쟁적인 발언이지 않았나, 요렇게 한번 쉴드 아닌 쉴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본인도 그 당시에 마이애미가 슈퍼팀이라는 건 당연히 알겠죠. 하지만 케빈 듀란트 네가 했던 것과는 좀 달라, 이런 마음이 기저에 좀 깔려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이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비록 제가 이번 여행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10월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의 개막전,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와 덴버의 맞대결 650만 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모객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나 조코피 제 인스타에 들어오셔서 또 정보를 서치하시면 되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